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CSAR, The Next Gen Local Disk for the Cloud라는 논문입니다. 유로시스 2024년에 발표됐고, 주로 이제 솔리다임이랑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작성을 한 논문입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인 논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간단한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블락 디바이스들이 이제 마운트가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LVM을 통해서 버추얼 디바이스, 그러니까 VM에 맞춰서 이제 버추얼 디바이스들로 보여주고 그걸 이제 VM당 뭐 몇 개씩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구성에서 CPU가 점점 코어 수가 많아지고 각 코어 성능도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의 코어로 더 많은 인스턴스들을 동일한 성능으로 제공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스토리지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개선을 적용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의 성능을 올리려면 이제 하나의 코어가 즉 하나의 서버에서 더 많은 인스턴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뭐 스토리지 크기를 늘려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라지 캐패시티를 지원을 해주지만 작은 캐패시티의 하드디스크나 높은 캐패시티를 가지는 하드디스크나 성능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패시티를 큰 하드디스크를 설치하면 결국 테라바이트, 단일 테라바이트당 성능이 오히려 떨어져서 동일 성능의 인스턴스를 구현할 수 없고 SSD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티 자체가 작고 비싸기도 해서 그 비싼 걸 감안하더라도 작은 캐패시티 때문에 서버 안에 너무 여러 SSD를 꼽을 수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QLC SSD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QLC SSD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SSD들은 솔리다임에서 가져온 정보고 HDD는 WD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 이제 어느 정도 그 공간 크기를 HDD와 하드디스크와 유사하게 가져가면서 비용 같은 경우에는 SLC보다 4배 이하로 저렴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리드라이트 성능도 물론 다른 SSD들보다 떨어지지만 하드디스크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SSD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QLC SSD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존에 어 이제 VM당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블락 디바이스를 하나씩 연결한 형태라면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이 하드디스크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의 단일 QLC SSD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로지컬 디바이스들로 나눠서 VM에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라이트백 캐시로 뭐 SLC SSD나 TLC SSD처럼 고성능 SSD를 하나 둬서 이제 이러한 QLC SSD의 성능을 조금 가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QLC SSD에 GNS를 써서 마찬가지로 고성능 SSD를 통해서 랜덤 영역을 받아주고 이제 시퀀셜 영역은 QLC SSD로 해서 점점 이제 랜덤을 받아준 고성능 SSD에서 리클레임을 하는 방식 뭐 이런 세 가지 방식 정도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을 좀 살펴보면 먼저 단순하게 QLC SSD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논문에서의 예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16TB 스토리지를 가지는 서버를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SSD 같은 것 경우에는 뭐 16TB SSD가 하나가 꽂혀 있고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TB씩 8개의 하드디스크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VM이 8개가 있어서 VM 하드디스크는 VM 하나당 하드디스크 하나를 쓰고
SSD는 VM 8개가 단일 QLC SSD를 이제 로지컬 블락으로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성능 측정을 해보았더니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성능이 나와 있는데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블락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능 증가 폭이 있지만 시퀀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QLC SSD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자들은 이제 QLC SSD를 쓰면 두 가지 레벨의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낸드 레벨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 자체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워크로드 이제 자기네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디스크들의 이제 IO 사이즈를 분석한 것인데 라이트 사이즈를 분석한 것인데 실제로 62% 이하의 62% 정도 되는 IO가 16KB 미만의 스몰 IO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낸드라는 것은 항상 라이트를 하기 전에 블락을 이레이즈하고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몰 IO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스몰 IO가 일어나면서 블락이 모자라지고 그러면 새로 기존 블락을 이레이즈 하려면 GC를 해야 돼서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QLC SSD 같은 경우에는 슈퍼 블락 크기 자체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어, 이레이즈를 할 때 VPC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블락들을 이레이즈 해야 되고 그래서 기존의 SSD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영향이 더 있는데요. QLC SSD를 사용하려는 목적 자체가 이제 기존에 여러 개를 꼽던 거를 빼서 하나의 대용량 QLC SSD를 설치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막대기는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개별 TLC SSD에서 돌았을 때의 와프이고요. 주황색 막대기는 이 네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단일 QLC SSD에 한 번에 수행을 할 때 이제 결과로 나오는 와프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서로 다른 패턴의 워크로드들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몰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와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성능에도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디바이스 레벨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QLC SSD에서의 문제가 기존 SSD들은 4kB 단위의 L2P 맵을 유지하기 때문에 뭐 유저도 4kB 단위로 쓰고 디바이스도 4kB로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QLC는 4kB 단위의 L2P 맵을 쓰면 이제 전체 용량의 0.1%의 메모리가 필요한데 QLC SSD의 캐패시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메모리를 감당하기에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QLC SSD는 일반적으로 4K보다 더 큰 블록 단위를 사용하고 논문에서 사용하는 SSD 같은 경우에는 64KB 단위의 라이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유저가 4KB IO를 내리면 최악의 경우에 와프가 16배 증가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8kB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두 개의 64K에 걸친 미스얼라인된 라이트가 발생하면 이 또한 최대 16배의 와프 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성능 측면 외적으로도 와프 증가는 내구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QLC-SD는 이제 인디어런스 측면에서도 현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앞서 표에서 봤던 것처럼 낸드를 어, 점점 하나의 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디어런스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SLC보다 20분의 1 정도의 수명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와프 자체도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낸드 라이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아래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기존에 TLC가 꽂혀 있는 상황에서의 와플을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QLC가 꼽히면 얼마나 랜드라이트가 발생하게 될까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16TB QLC SSD의 경우 5년간 하루에 29TB 정도의 쓰기를 보장하는데 결과를 보면 현장에서 75%를 넘어가는 전체 25%에 해당하는 테넌트가 QLC SSD의 내구성을 넘어서는 랜드라이트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뭐 라이트백 캐시를 활용해서 스몰 라이트를 캐시로 받아주면 와플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오픈캐스를 활용해서 어, 이 모델을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800GB의 옵테인 SSD를 캐시로 사용하고 이 캐시 라인의 크기를 QLC의 쓰기 단위인 64KB로 맞춰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라이트팩 캐시의 사이즈에도 한계가 있고 따라서 캐시를 주기적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성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GNS 베이스드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QLC SSD의 L2P 테이블 크기 단위가 성능 저하 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GNS는 맵을 호스트에서 관리하니까 이러한 L2P 테이블 크기 단위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GNS는 이제 스트림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와프를 줄이는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 GNS 베이스드를 실험하기 위해서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DM 존드라는 디바이스 매퍼를 활용하였는데요. 이를 사용해서 시퀀셜 라이트는 바로 QLC SSD 들어가고 랜덤 라이트는 고성능 SSD 전달한 다음 이제 이것이 주기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설명할 실험 결과에서 DM 존드의 같은 경우에 이 마이그레이션 동작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이 마이그레이션 상황에서 이제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 저 DM 존드 커뮤니티에 문의해 본 결과 DM 존드 자체가 GNS SSD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SMR 하드디스크를 위해서 설계된 것이어서 이제 SSD를 위해서는 제한된 기능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들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 이제 하드디스크와 디폴트 QL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 같고요. 라이트백 캐시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스몰 랜덤 라이트를 캐시 힛 효과로 많이 받아주고 따라서 랜덤 라이트 성능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퀀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하드디스크보다도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라이트를 할 때 랜덤 존, 그러니까 즉 고성능 SSD 영역이 금방 차고 이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1대1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돼서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시퀀셜 라이트를 할 때는 이제 라지 사이즈의 라이트를 할 때, 라지 사이즈 블락의 라이트를 할 때, 곧바로 QLC SSD로 적게 돼서 인터페이스 비용도 적게 들고, 따라서 기존의 이제 라이트백 캐시의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방식 모두 여전히 하드디스크보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러한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C살이라는 방식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방식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선 호스트 D램상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활용해서 4KB 단위로 접근을 하게 하고 고성능 SSD를 캐시 버퍼로 캐시라기보다는 로그 구주의 라이트 버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L2P 맵을 2단계 테이블로 사용해서 최상위 테이블을 D램에 보관하고 2단계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SSD에 유지하면서 일부를 D램에 스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라이트를 이 고성능 SSD로 보내서 라이트 버퍼링을 하게 하고 이를 청크라는 단위로 적고 주기적으로
GNS SSD의 존으로 이 청크를 존으로 컴팩션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레이아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L2P 페이지를 두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식처럼 1단계의 이제 그 전체 LBA를 나눠서 이제 1K개의 피지컬 페이지를 하나의 어, 주소 페이지로 하고 나머지를 이제 최상위 레벨 페이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1단계 테이블들은 전부 D램에 보관하고 2단계의 페이지들은 고성능 SSD에 보관하면서 최근에 액세스한 페이지들을 일부 D램에 캐시한다고 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호스트 D램 상에 있는 인메모리 레이아웃을 보면 요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ID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크나 존이 오픈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ID 값이고 이제 청크와 존들을 이제 청크와 존별로 개별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인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L2P 테이블과 이제 뭐 청크 존 오픈할 때 사용할 풀리 리스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SSD에 있는 온디스크 레이아웃을 보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에어리어로 나눠져 있는데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영역에 대한 2단계 L2P 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를 보면 청크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청크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4KB 데이터당 64바이트의 패딩을 추가적으로 같이 적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VSS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여기에는 뭐 SID나 LBA 같은 정보를 같이 적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QLC GNS SSD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메타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 에어리어만 존재한 상태로 동일한 방식을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기본적인 유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고성능 SSD에 현재 열려 있는 청크, 현재 오픈되어 있는 청크에 어펜드 형식으로 라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펜드로 라이트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을 때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64바이트 메타데이터를 항상 세트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SID와 LBA가 있고 VM별로 유니크한 사용자 아이디를 같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색깔별로 나눠지듯이 저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청크 단위로 적다가 컴팩션을 하게 되는데 컴팩션 같은 경우는 고성능 SSD 데이터를 QLC SSD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청크의 개수가 20%보다 아래일 때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SSD에 있는 청크들, 클로즈드 된 청크들 중에서 가장 낮은 VPC를 가진 청크를 선택하고 기존에 기록했던 VM 아이디별로 나눠서 이제 밸리드 데이터들을 D램 버퍼에 따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D램 버퍼에 데이터가 512KB 이상이 모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버퍼에 512KB 이상 모이면 그 데이터를 QLC SSD에 통째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LC SSD 내부에서는 GC가 발생하게 되는데 컴팩션과 거의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GNS SSD 내부에 있는 클로즈드 된 존들 중에서 VPC가 가장 낮은 존을 이제 어, 존 VM 아이디를 보고 맞춰서 이제 VM 1번에 해당하는 존들은 새로운 VM 1번에 해당하는 GC 존에다가 적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GC에 의해서 옮겨지는 데이터랑 앞서 설명했던 컴팩션에 의해서 옮겨지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오픈존에 적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사례 크래시 컨시스턴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크래시가 났을 때 리커버리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면 전체 16TB를 스캔해서 L2P 테이블을 복원할 수 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할 QLC SSD의 성능을 생각해 보면 16TB를 스캔하려면 대략 1시간 정도의 스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각 청크나 존이 다 채워져서 클로즈드 될 때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P2L 맵을 함께 적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전체 청크나 존을 스캔할 필요 없이 P2L 맵만 스캔해서 맵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추가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추가해서 1TB를 라이트할 때마다 체크 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2단계 L2P 페이지만이 아닌 전체 L2P 페이지를 전부 적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1TB가 써질 때마다 전체 맵과 청크 정보를 적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원래는 16TB를 스캔해야 될 거를 두 개 모두 적용하면 어, 이 여기 메타데이터에 적은 L2P 페이지인 0.1%인 거죠. 16GB를 스캔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재 적고 있던 1TB에 대해서 P2L 테이블을 스캔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P2L 테이블을 적지 못한 오픈되어 있는 청크나 존에 대해서는 실제 스캔을 하는 그래서 실제 대략 20GB 정도로 16TB에서 20TB, 20GB 정도로 스캔 사이즈를 줄이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 앞서 이밸류에이션 셋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시로 사용되는 SSD는 800GB의 옵테인 SSD를 사용하게 되고요. QLC로는 16TB의 SSD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었는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6TB인데 16TB의 QLC GNS SSD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TB의 GN540 TLC SSD 4개를 묶어서 QLC SSD를 이제 에뮬레이션 하는 버전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때 이 GN540을 4개 묶은 디바이스의 성능을 이 QLC SSD 성능에 맞춰서 스로틀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실험에서 이제 C살 블락과 C살 GNS로 나눠서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실험했던 것처럼 각각의 VM이 2TB를 가지고 8개의 이제 VM이 어,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마이크로 벤치마크로는 FIO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니폼 라이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8개의 FIO 작업이 이제 각각의 VM에서 실행이 됐는데 어, 랜덤 라이트를 먼저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C살 블락과 합쳐져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이제 C살 GNS도 요 밑에 같이 있는데요. 둘이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면서 기존의 값들보다 뭐 최대는 90배, 뭐 적게는 8배 이상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시퀀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하드디스크와 동일하게 2GB 정도의 대역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시살의 성능은 기본적으로 고성능 SSD에서 4KB 데이터들을 받아주면서 이를 결국에 뭐 히트되거나 하는 상황에 4KB 단위로 전부 받아주게 되고 이를 512KB의 라지 사이즈로 시퀀셜 라이트로 QLC SSD에 플러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랜덤 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라이트 중에서도 유니폼 그리고 뭐 지피안의 두 값을 추가해서 보았는데 이제 이 경우에도 결국 시살이 다른 경우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쓰기가 더 비대칭적이 될수록 이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PM 값이 높아질수록 성능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 비대칭적이 될수록 사실 고성능 SSD에서 힛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64KB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4KB에서보다 이제 성능 증가폭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블락 사이즈가 늘어나면 이제 다른 방식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했던 그 라이트 쓰기 단위에 의한 오버헤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와프에 대한 결과입니다.
와프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랜덤 라이트의 성능과 사실 별값이 유사한데요. 이제 CSR 블락과 GNS 값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는 걸 알 수 있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더 높은 GPM 값을 가질수록 더 성능 값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내용을 설명드릴 때 이제 VM 아이디별로 그 청크와 존을 VM 아이디별로 존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GC 하는 존과 그 컴팩션 하는 존을 오픈 존을 나눠서 하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효과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GPM과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랜덤 라이트를 수행을 한 것이고요. 믹스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VM은 시퀀셜 라이트를 하고 4개의 VM은 랜덤 라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마찬가지로 보시면 사실 이렇게 유니폼한 상황에서는 뭐 그 VM 아이디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이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이제 어, 쓰기에 그 워크로드가 점점 더 왜곡될수록 이제 그 VM별로 존을 나누고 GC와 컴퓨션을 구분하는 게 더 효과를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 앞서 설명드린 그 메타데이터 리커버리의 개선에 대한 효과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나이브한 상황에서의 스캔 양을 훨씬 줄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실험 결과, 그러니까 이제 GC가 호출됐을 때의 크래시 시간에서 리커버리 하는 시간을 재본 결과 2600초 가까이 수행해야 될 시간을 5초 이하로 5초 정도의 시간으로 줄였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C사일만 가능한 것으로 오픈 캐스나 DM존 같은 경우에는 크래시 복구를 지원하지 않아서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 C살이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그 L2P 캐시 사이즈의 영향에 대한 실험인데요. L2P 캐시가 전혀 없거나 혹은 현재 실험에서 사용했던 2기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 그러니까 L2P 캐시 사이즈가 매우 커서 전체 L2P를 받아줄 수 있을 때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당연하게도 캐시 사이즈가 커질수록 성능이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자들이 언급하는 부분은 2기가바이트의 캐시 사이즈를 사용하면 이제 GPM 값이 높아졌을 때 그 성능 차이가 미미해져서 2기가바이트 정도를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락스DB에서의 성능 실험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 비교하던 것과 추가적으로 XFS와 GenFS가 있는데, 여기서 XFS는 이제 락스DB가 단순히 기존 GNS가 아닌 그냥 단순히 QLC SSD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GenFS는 GNS TLC SSD를 사용하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enFS 같은 경우에는 물론 QLC를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성능을 가지게 되지만, C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와프 감소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GNS TLC SSD를 단순히 사용한 경우보다도 더 높은 1.7배에서 1.8배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에서는 QLC SSD를 사용했을 때의 이제 성능 감소가 두 가지 레벨의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사를 통해서 이제 고성능 SSD를 로그 스트럭처드 캐시로 활용하는 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로컬 디스크로 쓰는 환경에서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